세상의 더전신부 톡톡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자료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소득자료 명세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자, 배당, 상여, 배당, 또 그 외 사람은 기타,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처분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세무조정을 하면서 처분을 했죠. 대표자에게 아니면 특정인에게 자, 상여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주주인 경우는 배당, 그 외 사람이면 기타 소득 이렇게 처분을 했었습니다. 자, 이 처분한 내역들을 사후 관리해주는 메뉴가 소득자료 명세서입니다. 자, 소득자료 명세서는 그래서 상여나 배당,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게 있을 때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조정을 해보면 인정이자라든가 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또는 뭐 접대비 조정하시면서 자, 특정인과 관련이 있어서 상여로 처분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해서 임원들에게 특정인에게 상여로 처분이 되면 그 상여 처분된 내역에 대해서 이제 사후관리에 해당되는 이 명세서를 작성하고 법인 조정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상여가 처분이 됐으면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천 징수를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여로 계산이 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나왔다. 자, 100만 원의 상여 처분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그대로 법인세 과세 표준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상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근로소득 우리 연말정산 했었는데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던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수정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세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여 처분된 게 어떤 게 있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 중에 상여로 처분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개인에 대한 상여 처분된 내용만 메모를 하는 것이죠.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무엇이나 또 배당으로 처분된 항목이 무엇이나 그래서 대표이자, 인정이자와 관련된 것,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상여 또는 접대비 조정하면서 개인 경비를 쓴 상여분 이렇게 상여분으로 된 것만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해서 더해진 금액을 가지고 소득자료 명세서를 갑니다. 자, 상여니까 인정상여 그 다음에 2019년도 기속이고 소득금액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다 더해서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상여 처분된 금액을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한 3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 39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소득 금액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될 금액은 좀 이따 계산할 것이고요. 자, 원천 징수 1은 원래는 3월 31일 날 처분을 했죠. 그런데 2019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날짜를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 이제 원천 징수 수정 신고할 것이고 소득자는 대표자 다음에 대표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천 징수할 소득세 금액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이면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죠. 자, 그러면 인사급여 쪽에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표자가 있는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이미 3월 10일 날 보고를 다 끝냈어요. 그죠? 다 끝내고 마감해서 다 끝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 금액을 결정세액을 일단 메모를 해 놓으시는데요. 결정세액란에 있는 금액을 일단 따로 별도로 메모를 해 놓으세요. 왜냐면 당초에 금액과 그다음에 인정상여를 포함했을 때 금액을
이 결정세 금액의 차이가 당초 지금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했을 때 금액과 인정상여를 입력을 해서 포함을 시킨 다음에 결정세, 자, 이 금액의 차이 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인정상여로 인한 원천징수 세액이 나오는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86만 2천 원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요 금액 메모해 놓고 86만 2,899원 제가 일단 메모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소득 명세를 가보시면 완료를 일단 풀어야겠네요. 완료를 일단 해제해주고 미완료 상태에서 자, 소득 금액으로 가시면 자,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요. 연말이라고 된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정상여라고 된 곳이 있죠. 자, 여기에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자, 아까 소득자료 명세서에서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 금액을 인정상여란에 넣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 390만 원인데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명세로 다시 가서 보면 인정상여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정세액이 다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133만 3,746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인정상여 후 인정상여를 포함한 금액이 1333746이 나왔는데 당초 금액이 899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금액에 차이나는 금액이 인정상여에 해당되는 원천 징수 세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130만 원에서 86만 원 빼면 47만 1,000원 정도 나오죠. 자, 요 금액이 인정상여로 인한 원천징수 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해놨으면 연말정산한 것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수정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행상황 신고서도 수정 신고가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 다 해주셔야 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근로소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했는데 이 부분도 수정 제출. 두 가지 원천 쪽에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 조정으로 가서 이 금액만큼 차이 나는 만큼이 결과적으로 원천 징수할 소득세, 자, 이런 금액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서식도 이제 저장해서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자료에 대한 명세서였고요. 배당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배당 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 인사급여에 있는 배당 소득으로 가서 원천 징수해서 그 금액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세무 조정을 해서 법인세 산출하는데 법인세 내는 거에 대한 것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간다. 소득자료 명세서를 통해서 상여 처분받은 건 인정 상여로, 배당 처분받은 것은 인정 배당, 기타 소득인 경우는 기타 소득해서 각각의 소득별로 원천징수 수정신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상황 신고서도 수정신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법인세 신고할 때 여기 해당되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까지 감안해서 소득자료 명세서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정상여 들어가니까 굉장히 번거롭죠. 사실은 인정상여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죠. 왜냐하면 원천징수 다 수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긴 하지만 뭐 방법이 없죠. 수정 신고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하실 때 잠깐만 제가 수정 방법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들어가시면, 자, 대상 기간이 연말정산 했던 게 2월부터 2월이잖아요. 2020년 2월부터
2020년 2월에 해당되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수정신고가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수정신고가 들어갈 것이죠. 정기 수정신고. 예,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이때, 예, 저희가 지금 인정상여 처분 때문에 하는 거라 여기 소득 처분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하시면서, 자, 그리고 소득 처분에 대한 내역을 반영할 것이고, 예, 지금 작업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예, 여기가 매물을 보시면 예, 수정신고라는 거죠. 수정신고. 그 다음에 인정상여에 대한 거는 소득 처분으로. 자, 왜냐하면 다른 수정신고는 늦게 한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이 인정상여로 인한 예, 소득 처분으로 인해서 그 수정신고가 들어가는 건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신고 들어가실 때 소득 처분으로 해야 예, 여기엔 가산세가 없다. 자, 왜냐면 저희 신고 기간이 예, 연말정산 부분은 3월 10날까지 신고가 완료되는 건데 예, 법인 조정에 법인세 신고에 법인 조정 마지막 날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3월 30일이 돼야만 예, 이 처분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분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3월 31일인데 자, 이 3월 31일을 다시 이쪽에다가 2020년 연말정산 했던 곳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소득 처분으로 인한 수정 신고라서 금액은 신고는 해주지만 가산세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예, 원천세에 대한 신고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 소득과 관련된 소득자료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속 서류들 중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